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한 50포인트 빠졌죠. 1900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지난 마지막 거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들이 그 순환매를 했죠. 뭐 소매주, 은행주, 증권주, 뭐 테마주 다 순환매를 하면서 주식들이 다 이렇게 제자리로 다 올라갔죠. 1900선 위에 올라가면서 주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가격까지 육박을 할 정도로 다 올라갔다. 자,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졌다. 상단이 막혀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장중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을 오래 했고 오래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꼭지구나. 더 앞으로 더 올라가서 먹을 게 없는데 굳이 이 선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단기 투자자라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블로그에도 한번 웬만하면 주식을 다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글을 한번 올린 것 같아요. 올렸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그 장기로 가는 주식 빼고는 매도를 했죠. 장기로 가는 주식들이야 워낙 저점에 잡았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크게 더 떨어질 것도 없는 주식들이라 그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주식시장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8천억 매도했죠. 기관들도 한 7천억 매도했고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지면 막 사는 겁니다. 자, 거기에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 아닙니까? 자,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니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중 무역 전쟁을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왔죠. 제가 지금 이번 폭락장에서 버트 생각나는 게 뭐냐면 9.11 테러 같아요. 자, 9.11 테러는 미국과 중동 간의 어떤 전쟁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바이러스로 나왔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중국에다 묻겠다는 거죠. 책임을 묻겠다. 자, 보상을 해라. 니들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차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당분간은 쉽지가 않겠구나. 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도 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거의 올랐고, 자, 그 상태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재선을 해야 되는 또 그 목표가 있으니까, 자, 그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9.11 테러 같다라는 거죠. 9.11 테러. 자, 왜 9.11 테러 같다라는 소리를 제가 하냐면 9.11 테러 이후에 주식시장이 확 꺾어졌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추세가 하락 추세로 확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 중국 주식이 꺾이고 대한민국 주식이 꺾었다. 바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꺾였죠. 원료를 공급해야 되는 나라니까 당연히 또 우리 주식도 꺾어지고,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의 조정을 받았는데, 자,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스닥과 함께 폭등을 했다가 2차 무역 전쟁을 선언하면서 꺾였다는 거죠. 이제 장의 어떤 전환점으로 봐야 되겠다. 어떤 전환점을 꼭지점에서 주었는데 그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 2차 무역 전쟁. 자, 그것을 봐야 되겠다. 자, 이것은 어쩌면 9.11 테러와 같은 급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사망자도 더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중국 경기와도 상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실물 경기도 가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니까 실물 경기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도산도 할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죠. 앞으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이 남았다. 자, 그러면 주식은 어느 정도 고점이다. 이제부터는 반등을 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박스권을 놓고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박스권 하단이 낮아지고 상단도 낮아지고, 자, 그러한 그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전략을 짜고 이제 주식시장도 대응을 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추세와 그 추세의 흐름을 잡고
이렇게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점에 계속 사 모으시면 되는 거죠. 조금씩 사 모으, 좋은 주식이 있으면, 저평가된 주식들 있으면 계속 사 모으셔라. 어차피 그러면 뭐 한 1년 뒤에 또 상승 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이제 그 장기와 단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응하는 차이. 자, 뭐 우리가 돈이 뭐 몇십억이 있어가지고 뭐 주식을 이렇게 서서히 저점에 사서 모으면 좋겠지만,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고점에 치고 나오고, 그리고 저점에 다시 사고, 그러면서 주식을 또 사 모으면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어떤 주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그 경제 이벤트의 어떤 충격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모든 점이 융합이 돼야 이런 시장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폭락하면 저점에서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을 정리해 보면, 유동성 시장인데, 유동성 시장이었는데 그 데드캣 바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뭐 시장의 유동성 시장으로 이제 반등이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자, 그 반등의 마무리에는 그 순환매 시장까지 마무리되었다. 이제 보십시오. 코스닥 주식들, 뭐 테마 주식들 보시면 뭐 거의 전고점을 넘은 주식도 많고, 거의 전고점에 이르는 주식도 많고, 이제 거의 반등을 다 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실적 장세다. 실적 쇼크다. 자, 오늘은 사실 뭐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실적 장세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았었죠. 자, 미국이 그 아마존 주식이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존이 폭락했고, 자, 우리나라도 반도체도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반도체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러고 뭐 14% 감소했다고 그랬나요? 자, 그리고 뭐 자동차 수출은 뭐 거의 반토막 나는 것 같고, 조선중공업은 60%고, 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은 그 실적 장세로 폭락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더 강했던 거죠. 그러면 내일 모레 시작되는 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래저래 안 좋다. 자,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동성 머니도 다 소진되었다는 거죠. 이제 동학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유동성을 낙폭 과대일 때 풍부하게 해줬는데, 이제 가격 메리트도 없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제 바닥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00을 간다, 1,400을 간다. 자, 그러면 그때 들어올 돈 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죠. 주식시장이 뭐 말 그대로 1,400, 1,500까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장세,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1900에서 1700, 예를 들어서 1800에서 1600, 자, 그렇게 박스권을 놓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박스권 장세에서 맨날 손절매 하다 보면 내 계좌가 녹습니다. 녹는다고 그러죠. 내 계좌가 녹는 겁니다. 뭐 그냥 샀다가 마이너스 나니까 손절매 한다.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요. 딱 샀는데 손해 봤다. 자, 그러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가 어차피 없으니까, 자, 플러스 나서 수익이 나면 팔고, 자,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좋은 주식을 산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차피 이 상단이 막혔다. 이제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죠. 1950을 찍었는데 뭐 2000을 가더라도 먹을 폭도 없고, 2000을 가기도 쉽지도 않고, 이제 가격 메리트는 다 상실했다. 자, 이제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싼 맛에 주식을 사는 그런 분위기는 다 없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주식시장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자, 주식시장과 거시경제, 자, 그것을 이해하셔야 우리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모르고 그저 지방의 투자자들 움직임을 보고 놀이터가 돼가지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의 지표, 그 주식시장, 그리고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의 어떤 경기 예측, 실물경제, 자,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언제 급매물을 잡을까,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추세는 생명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1400에서 1950까지는 상승 추세였지 않습니까? V 랠리를 했죠.
급반등을 했으니까 상승 추세였는데, 자, 오늘 50포인트가 고점에서 빠졌다. 개파라 그런 거죠. 개파라. 어떤 재료로 두들겨 맞았냐. 자, 2차 무역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하락 추세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락 추세. 다시 장중에 반등을 하거나 뭐 모레 반등하더라도 반등의 폭은 짧을 수밖에 없다. 자, 그때 매도 타임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자, 매도 타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추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추세. 내가 집을 샀는데 하락 추세에 사는 건지 상승 추세에 사는 건지 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추세를 모르고 하락 추세에 싸다고 샀는데 바닥이 없는 거죠. 바닥이. 자, 1층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싸다고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계속 물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알이 다 바닥나서 진짜 바닥에서는 주식을 싹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추세를 알아야 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식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450 요번 바닥이 뭐 바닥이라고 보고, 자, 거기서 상승을 했고, 자, 이제 다시 하락을 하겠죠. 자, 큰 추세로 보면, 장기 추세로 보면 이제 뭐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지만 어쨌든 그 다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개념으로 이제 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닝 개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주식이 있으면 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서 모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추세를 알아야 된다. 지금 함부로 이렇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추세를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나의 계좌와 돈이 다 녹아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왜 이 추세를 강조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동산 시장도 요즘 그 강남 부동산이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다가 금매들이 많이 소화가 됐죠. 뭐 5억, 7억씩 빠지니까 뭐 당연히 이제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다 이제 물건을 매수를 했겠죠. 자, 이제 금매물들이 많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강남도. 자, 그렇다고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집이 안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5천만 원, 1억씩 때려버리면 그 뭐 강남이라고 해도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집을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집값이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집값이 내려갈 때 아니면 보합세일 때 내가 1년에 5천 1억씩 내고 집을 보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서히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긴 시간 싸움이다. 물론 뭐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서 강남의 수요가 많아서 난 사야 되겠다 하면 또 강남이 또 올라가겠죠. 자, 그건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지켜보자는 거고, 그런 고가 주택들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긴 호흡 속에서 가격이 이제 자리를 잡겠죠. 내려가든지 아니면 뭐 강보합세를 가든지. 자, 그건 긴 호흡으로 보면 되시고, 자,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시장. 자, 과연 지방시장이 추세가 상승 추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추세. 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시장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공급을 많이 했죠. 자, 근데 왜 지방시장이 올라갔냐? 결국 지방시장을 그 상승장으로 만들었던 건 그 투자자들이었죠. 그리고 지방에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전에서 올리고, 부산에서도 올리고, 대구에서도 올리고, 그렇게 막 순환하면서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지금 안 올라갔다. 자, 그래서 또 그 지역으로 또 투자자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장인데, 그러한 장도 실수요가 마지막에 그 꼭지점에서 잡아줬으니까 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수익이 났던 거죠. 만약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꼭지점에서 그걸 안 잡아주면 이제는 투자자들끼리 싸움이라 수익이 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난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거기서 수익 나는 사람은 최고 먼저 들어간 부동산 강사, 전문가들, 선진입자들, 자, 그런 투자자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 그 투자자들끼리 싸우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그 모습들이 벌써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시장 다 어떤 조정장으로 들어가고, 뭐 부산 시장 조정장으로 들어가고, 대구 시장 조정장으로 들어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소도시,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어떤 그 조그만 뭐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장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싸니까 사라. 자, 그래서 또 뒤따라서 투자자들 들어가서 그 시장에 자꾸 뭐라고 할까요? 뭐 카페 또 올리고 부추기고 막 그러한 현상들이 보인다. 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거래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강력한 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쳐다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런 시장에 가서 과연 얼마나 그 수익이 나겠냐는 거죠.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예전에는 실수요가 움직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우리 경제가 거시경제를 보면 이제 수출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막 도산을 하겠죠. 분명히 도산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반드시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방경제도 허약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살 수도 없고 집을 넓혀서 전세를 이동할 수도 없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곳에 눌러 살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 수요도 없어지고 자, 마음과 같이 안 된다는 거죠. 실수요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위기가 뭐 카페에서 또는 단톡방 밴드에서 그 부추긴 글들에 선동돼 가지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자,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서울 부동산에 좋은 부동산들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것을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죠. 왜 그 지방 가서 그 단타 치겠다고 그런 석 달의 아파트를 사고 계시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생각해 보십시오. 취득세가 4%입니다. 취득세가 3가구 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4%. 4%를 국가에서 미리 당신의 이익 중에 4%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 4%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취득세만 4%입니다. 양도소득세까지 하면은 제가 보기엔 50% 이상을 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돈을 벌어도 50%는 국가가 가져간다. 자, 그러니까 세금 내고 뭐냐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별로 남는 게 없다. 내가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반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경제 환경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하반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유행이 돼가지고 대유행이 돼가지고 정말 경제 올 셧다운 되면 그때는 뭐 진짜 대기업도 대마불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대마불사도 아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롱텀으로 갈지 모른다. 이러한 식이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조금씩 사서 모으면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 부동산은 사서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떨어지면 억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억씩. 자, 수억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너무 쉽게들 움직인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은 그 블로그에 글들을 올리고, 뭐, 저도 올리지만, 어떤 그 선동하는 글에 쉽게 휘말리면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 뭐, 이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오직 부동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뭐 반등했대더라. 강남의 매체가 거래가 됐다. 자, 그걸 마치 뭐 시장이 반등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디가 거래된다더라 해서 뭐 마치 지방에 또 투기장이 열린 줄 알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앞으로의 거시경제, 자, 이제는 경제가 실물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책이 보여야 되고, 자, 그런 뚜렷한 해결책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든지, 자,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없이 그냥 투자자들이 과거에 하던 습관대로 싸니까, 예전보다 싸니까 추세는 무시하고 그냥 사러 들어간답니다. 자,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봐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 특히 그분들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볼 수밖에. 그 부동산 자체가 자기들의 업이니까 그러한 어떤 논리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추종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경제 전문가, 거시경제를 볼 줄 아는 경제 전문가 또는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고서는 자칫하다가는 눌림목에 들어갔다가 그냥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언제 부동산을 사야 되나? 자, 그것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거 보고 천천히 결정해라. 뭐 급할 거 없다는 거죠. 자, 주식은 폭락을 하면 저점에 조금씩 매집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매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